오늘 정경심 교수의 2차 재판이 있었습니다. 지난 1차 재판에서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 항소를 하는 바람에 2차 재판을 시작한 것이죠. 2차 재판에 대한 정경심 교수 측의 논리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기도 했지만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문제는 이 유튜브라는 것이 특정 사람을 지지하는 세력이 만든 유튜버이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신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만 주장한다는, 그래서 정경심 교수 측이 검찰의 공소 사실을 잘 탄핵했다 라고 주장하는 일종의 희망 회로를 돌리는 동영상이 넘쳐납니다. 정경심 교수 측의 죄는 정확히 말하면 검찰이 주장하는 정경심 교수의 공소 사실은 이렇게 유튜버가 주장하는, 그리고 오늘 정경심 교수 측이 주장했던 그런 내용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정경심 교수 측이 주장했던 내용은 검찰이 동량대 컴퓨터를 받아가는 과정,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 없이 이미 제출받은 것이 절차상의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던 거고, 또 하나는 정경심 교수 딸이 봉사활동을 했다라는 증거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정경심 교수 딸에게 봉사활동비로 160만 원을 결제를 해줬다는 것을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의 극히 일부만 주장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정경심 교수 측이 1심에서도 그랬지만 2심에서도 들어와서 계속 주장하는 것이 증거를 제출받는 방법,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증거물을 회수해 간 것은 불법이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 재판부가 그것을 인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러한 주장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재판부가 만일 그 절차상의 오류가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증거는 완벽한 증거로서의 가치를 갖는다는 겁니다. 동양대 컴퓨터에서의 증거는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것, 그리고 조국 관련된 폴더가 나왔다는 것인데, 표창장 관련한 위조 관련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만일 이미 제출받은 방법이 적법하다, 약간의 어떤 절차상의 오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증거로서의 가치는 있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할 경우에 정경심 측에서의 유죄 입증을 위한 증거로서의 활용 가치는 존재하기 때문에 정경심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하나는 최성해 총장이 조국 딸의 봉사활동을 위한 봉사활동비를 결제를 해줬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봉사활동비를 지급했다라는 것이 조국 딸이 봉사활동을 했다라는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 사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검찰의 공소 사실에는 정확하게 두 개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표창장을 위조했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표창장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표창장에서 기재한, 그러니까 표창장을 받기 위해서 했던 그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봉사활동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 표창장에서 기재했던 그 내용에 부합하는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검찰의 공소사실인 겁니다. 표창장의 내용은 위 사람은 동양대 인문학 영재 프로그램의 튜터로 참여하여 자료준비 및 에세이 첨삭 지도 등
학생 지도에 성실히 임하였기에 그 공로를 표창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문학 영재 프로그램의 튜터, 인문학 영재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하며 거기에 튜터로 참석을 해야 했고 첨삭 지도 및 학생 지도를 해야만 그 공로가 인정되는 표창장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다 그러면 조민 딸은 다른 봉사활동을 했을지언정 이 표창장에 부합되는 봉사활동을 한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표창장이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표창장에 부합하는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또한 문제가 있다라고 검찰에 공소는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최상해 총장이 160만원의 봉사활동비를 결제를 해줬다라고 해서 표창장에 부합하는 봉사활동을 했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1심) 재판을 바라봤을 때도 그랬지만 정경심 교수 측에서의 변호는 포커스를 약간 좀 빗겨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증거 수집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증거가 정당하게 수집됐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증거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증거 능력에 증거 수집에 문제가 없다라고 봤고 그 증거가 굉장히 강력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정경심 변호인 측에서는 자꾸 봉사활동의 내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것들을 들고 와서 주장하고 있지만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봉사활동에 부합하는 표창장에 기재되어 있는 봉사활동을 했느냐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죠. 1심 재판에서 여름에 봉사활동을 했다라는 거는 인문학 영재 프로그램은 그 당시에 여름에는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프로그램을 받겠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폐강이 되었기 때문에 여름에는 그냥 단순하게 영어 캠프를 개설을 했던 거고 정경심 교수 딸은 그 영어 캠프 봉사활동을 했던 것은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표창장에는 분명히 인문학 영재 프로그램의 튜터로 참석했었고 첨삭 지도를 했다라는 공로를 인정해서 표창장을 발급해 준 것인데 여름방학 영재 캠프를 했다라고 하는 봉사활동이 이 표창장의 내용하고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봉사활동을 했겠죠. 하지만 표창장에 부합되는 봉사활동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검찰의 공소 사실이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 측은 조민 딸이 표창장에 부합하는 봉사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먼저 증명을 해야 될 것이며 두 번째는 그 표창장이 부합하는 활동이 얼마만큼 했었느냐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010년 12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2010년에는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2011년에도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조민 딸이 어학연수를 가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 없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인문학 영재 프로그램이 1기, 2기, 3기로 나눠서 개설이 됐는데 3기는 폐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1기, 2기 합치면 1월달부터 5월달까지 개설이 돼서 운영이 됐지만 그때 조민 딸이 그 당시에 그 시절에 그 기간 동안 봉사활동을 했다라는 증거가 없어요. 그걸 증명해야 되는데 자꾸 봉사활동이라고 해서 뭉뚱그려서 전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의 주요 내용은 인문학 영재 프로그램에서 튜터 그리고 첨삭 지도를 했느냐 이런 봉사활동을 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최성해 총장이 봉사활동비 160만원을 결제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경심 재판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던 그 사건, 아무런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청와대의 말 한마디로 김학의 출국을 막아버렸죠. 적법하게 법무부에 혹은 법원에 출국 금지 명령서를 가지고 막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민주당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죄를 많이 진 사람을 어떻게 그런 절차 하나하나 다 지키면서 막을 수가 있냐, 그런 식의 반응을 보였었죠. 죄 지은 사람을 출국 못하게 막은 것은 정당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번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 자료 제출받은 것은 죄가 있는데 까보니까 증거가 죄가 될 만한 증거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 절차는 무시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금지 사건하고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 이미지 제출받은 것하고 전혀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고 사안에 따라서 이게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는지를 본인들 스스로가 알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진 것이 내로남불 때문에 졌다라는 판단이 있는데 민주당 국회의원들 뿐만 아니라 그런 국회의원을 만드는 것 어찌 보면 지지자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식의 내로남불, 지지자들조차도 내로남불을 하고 앉아있는데 국회의원이라고 하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정치를 하다 보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생깁니다. 민주당이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고 난 다음에 언론개혁을 못했다, 검찰개혁을 못해서 우리가 졌다라고 하는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존재하는데 그것 또한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죠. 20대는 보수화됐다, 20대는 일베다 라는 식의 공격 또한 보입니다. 다 자신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는 방향으로 정치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지난 1차 공판에서 유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했던 사람들의 말을 들었던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의 패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이고 2차 재판 또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라고 봤을 때에 여전히 정경심 교수는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